네, 매일 아침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꼭 들어야 할 뉴스만 엄선해서, 물론 그때마다 조금 잘하는 건지 못한 건지 픽이 잘못된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잘 됐습니다. 자, 뉴스 토마토 염재인 기자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염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갈 길이 바쁘니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승복을 선언한 바로 그 타이밍이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오후 대선 경선표 계산 방식에 대한 그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향후 그 당규에 대한 해석에 그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그 개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당무회의 이번 결정으로 그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앞서 그 이전 대표 측은 그 지난 10일에 발표된 대선 경선 결과 관련해서 그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그 무효표로 처리하기로 한 그 당 선관위 결정을 지적하면서 네. 그 11일에 당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 바 있는데요. 그 이전 대표는 당 발표 이후 약 2시간 만에 경선 끝난 지 사흘 만에 경선 승복 입장문을 내게 됐습니다. 네. 입장문에서 이전 대표는 그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대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그 이낙연 후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그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서 다 같이 뛰어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그 경선 과정에서 그 명락 대전이라는 말이 나왔던 만큼 일단 경선 내용은 일단락됐지만 그 향후에 여권 지지층을 봉합하는 그 과제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강창원님께서요, 일본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방송 해외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니까 널리 전파시켜주세요. 자, 그리고요, 지금 좀 전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과 관련해서 염재인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낙연 전 대표의 부친은 생전에 전남 영광의 민주당원이었는데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이 전 대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고 하죠. 그때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상추밭에서 엉엉 울고 있더래요. 혹시 왜 울었는지 아세요? 이력서. 네, 아버지가 그 보좌했던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여당 야당이 바뀌니까 이제는 좀 살 길이 트인 거죠. 그랬는데 그 부친이 보좌했던 민주당 그 국회의원이 부르더니 이동지 이력서 한 장 써와. 법성 조합장을 자네가 하게 이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이력서 용지를 구해와서 쓰려고 했는데 문제는 쓸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이력서 용지를 찢어버리고 의원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럼부터 집에 돌아오면서 엉엉 울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낙연에게 너는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를 가르쳤고 오늘의 이낙연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감동적인데 어떠세요? 네, 네, 아무래도 이번 일이 본인에게는 이낙연 후보에게는 엄청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가슴 아픈 일까지 떠올린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그 외교부가 그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그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을 하고 네. 관련 조치를 그 착수를 했습니다. 통상 외교부가 그 여권 무효화를 결정을 하면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이제 통지서를 보내고요. 그 통지 후에 2주 이내에 자발적으로 반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을 무효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권이 무효화되면 현지에서 강제 추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 변호사는 그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수개월 전에 그 미국으로 출국을 한 상태인데요. 앞서 그 남 변호사는 그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강제 수사 가능성을 좀 예상한 듯 그 도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게 아니다. 수일 내로 귀국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 변호사는 녹취록 논란에 대해서 일단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누구 주장이 맞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김만배 회장이 좀 거짓말을 많이 하긴 한다라는
있다는 말을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명목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질, 지분이 있냐라는 물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유동규, 김만배 씨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두 분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 뭐 여권 무효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예전에 정유라 씨 사건을 우리가 겪어봐서 국민들이 참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남욱 변호사는 아마도 수요일 내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재밌어요. 남 변호사가 녹취록 논란에 대해서 솔직히 김만배 회장이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하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김만배 씨 정말 거짓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남욱도 마찬가지 아닌가. 만만치 않다. 덕긴 객긴이다. 제가 남욱의 인터뷰를 쭉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확 머리에 그냥 강력하게 꽂혀가지고 그 얘기 좀 한번 오늘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잊지 말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오늘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이거. 화천대유의 대주주, 천화동인을 본인 1호를 본인이 100%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만배 씨. 오늘 사전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돼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구속이 될지 말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검찰은 김만배 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적시된 혐의는 크게 뇌물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입니다. 김 씨 측은 검찰이 뇌물 공여자인 곽 의원 측 조사를 생략하고 모호한 배임액 산정 기준 등을 들어서 영장 청구 과정 자체에 대해 현재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결과가 너무너무 주목이 돼서 오늘 밤까지 잠 안 자고 기다리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영 기자가 또 픽한 뉴스들 재미있게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 박순영님께서 제명이의 후보 확정, 새로운 날의 희망, 설레는 날들의 희망이 행복한 날들의 설렘을 기대합니다. 이분은 시인 같아요. 이렇게 했고요. 김인주님은 사람은 떠날 때 아름다워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자, 홍수빈님, 남욱 변호사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밖에서 전화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사실 이거 욕같이 썼는데 내가 이거 말하기 좀 그래서 좋게 순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저 원래 성격 이러지 않아요? 이수정님, 남욱 봐주기 했던 검찰이 우리가 봐줬으니까 우리 시나리오대로 진술해라.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지원님은요, 돈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대장동 사건 정말 한심합니다. 홍수미님 겨 들어오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염재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듣고 계시고요. 잠시 후 이슈 3합으로 찾아뵙겠습니다.